최근 PPT 멤버들의 항고 소송 본격화가 되면서 법무법인 바른이 선임이 됐다. 이 이야기를 접하신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PPT 멤버들의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뒷배 세력, 워너뮤직 코리아가 점 찍어져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야기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정도의 사태까지 흘러갔다라고 하면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죠. 물어보살의 이수근 씨가 100억 투자를 한 데이비드 용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전홍준 대표님에게 무려 100억 원을 과감하게 투자한 바로 그 투자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당시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잘됐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었죠. 자, 근데 이 데이비드 용이 다시 한번 물어보살에 등장을 했나봐요. 지금 보니까 바로 어제 방송된 물어보살에서 싱가포르 투자자 데이비드 용이 근황을 알렸다, 영상통화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 싱가포르 투자자 데이비드 용은 지난 방송에 출연하여 K 컨텐츠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밝혔고, 서장훈은 투자하기 전에 주변에 물어봐야 한다.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물어보살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셔서 저는 투자처 대표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었고, 이렇게 물어보살 덕분에 연결이 되어서 너무 좋다라는 영상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수근 씨가 우리 덕에 투자 성공했으니까 롤렉스 2개 딱 준비해놔, 이렇게 농담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롤렉스라는 단어를 표현한 이수근 씨의 이 속내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어떤 점이 흥미롭냐, 이 롤렉스는 사실 전홍준 대표님이 PPT 멤버들의 자금을 대기 위해서 노모의 자본을 끌어쓰는 과정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외제차, 명품 시계 전부 다 판매하면서 그 금액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금액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판매된 시계가 바로 이 롤렉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시계였었다. 그래서 이수근 씨가 워낙 지금 연예계에서 이 PPT 사태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 아무래도 전홍준 대표님의 이 롤렉스를 알고서 일부러 드립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서장훈 씨가 기사가 많이 났다, 어떤 회사에 무려 1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서장훈 씨하고 이수근 씨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장난으로 이렇게 50억은 여기 물어보살에 투자하지 그랬냐, 싱가포르 특집 추진해보자 장난으로 쳤지만, 서장훈 씨가 곤란한 건 못 알아듣는 척하네, 투자한 거 대박 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연예계에서요, PPT 사태와 전홍준 대표님의 이야기 쉬쉬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PPT 멤버들의 사태가 연예계 관계자들과 연예인들에게서도 어떻습니까? 아우 하면서 진저리를 치며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최악의 사태가 되었고,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는 우리나라 3대 기획사처럼 브랜드화가 완성이 됐으며 이제 뉴 걸그룹 프로젝트로 초대박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연예인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PPT 멤버들,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와중에도 왜 항고소송을 진행했겠습니까? 이 항고소송 진행에는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워너뮤직 코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뒷배가 존재한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PPT 멤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었던 이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인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폐지가 되어야 한다,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었던 이 사태가 요즘 어떠세요? 뭔가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 5만 명의 동의자를 얻어야 국민청원이 직접 전달이 되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는데, 그 와중에 뭔가 중간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민청원 동의자 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게 좀 두 개, 세 개 글로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력이 집중되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는 국민청원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어떨까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뭐 때문에 이 피프티 멤버들의 편파 방송을 했느냐, 이거 정말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도 뒷배 세력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흥미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피프티 멤버들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방영하기 전에 6월 달에 이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상을 받게 돼요. 보면은 소아 전문 응급센터라고 해서 보니까 한계에 다다른 소아 응급 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민낯을 드러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 PD 연합회 이달의 PD상을 이 그것이 알고 싶다 PD팀이 받은 겁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메인 PD죠. 그래서 이 조상현 PD는 그것이 알고 싶다 소아 응급 시스템에 대한 에피소드를 통하여 이런 심각한 의료체제를 비난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이 아이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2023년 6월 달에 이달의 PD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조상현 PD가 바로 그 다음 편을 제작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PPT 사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요,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아이돌 산업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내려보면 이 당시 때 이렇게 기사가 났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걸그룹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을 추적한다. 중요한 건 K-팝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K-팝 아이돌 산업, K-팝 산업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라고 했지 피프티 멤버들의 템퍼링 사태에 집중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빌보드와 걸그룹 편은 이른바 피프티 사태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쉽게 말해서 이 PD의 어떠한 공명심과 선민의식에서 시작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에피소드, 그러니까 피프티 편이 됐건 매 프로그램이 잘 될 때마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메인 감독인 PD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 위에 있는 CP, 총괄 PD가 수혜를 받는 건 아니라고 해요. 한 편 그 에피소드가 인정을 받고 시청률이 잘 나오고 저런 사회적 공로를 받게 될 때마다 그것을 제작한 메인 PD인 조상현 PD가 많은 수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거대한 뒷배 세력이 있다 뭐다가 아니라 이 조상현 PD의 선민의식과 이 선민의식 바탕으로 시작된 자신이 어떠한 이런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으로서의 어떠한 개인적 욕심이 굉장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무엇이 뒷배 세력이고 무엇이 뒷배 세력이 아닌지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수호씨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 뒷돈이라도 받았냐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상현 PD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K-팝 산업에 대한 폐해를 파헤치려고 했더라면 이번 피프티 사태는 무엇이 문제이고 왜 템퍼링이 언급되는지 확실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의 조사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진행된 채 오히려 피프티 멤버들을 피해자로 만들면서 K-팝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런 수상에 대한 욕심으로 빚어진 안타까운 결과물인 거죠. 분명히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뭐 SBS가 개입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멤버들의 뒷배다 라고 하기에는 이 피프티 멤버들을 그렇게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한간의 말로 피프티 멤버들의 뒷배 세력이 존재는 하는 거냐, 허접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의 의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인지대 납부도 굉장히 밀렸죠. 항고 소송의 법무법인 발언이 마치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추가가 된 것 같은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PFT 멤버들에 대한 평가 어떤지 아십니까? 서클 차트, 우리나라 음원 사이트죠. 음원 사이트에서 직접 평가된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PFT 멤버들의 평가가 나뉘어져 있어요. PFT의 능력 보니까 다른 가수 평균 대비 100점이 낮다. 아니 100점이 낮다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빵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가창력, 댄스 실력, 랩 실력, 연기력 빵점. 물론 이건 사실 PFT 멤버들이 활동이 없기 때문에 얻어지는 점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PFT 멤버들 소셜미디어 차트에서는 1위입니다. 왜냐? 유튜브라던가 틱톡이라던가 이런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PFT 멤버들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라는 것이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PFT 멤버들 소셜미디어 점수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활동을 안 했다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이 점수가 얼마나 돌아오겠습니까? 가창력이면 가창력, 댄스 실력이면 댄스 실력, 심지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사에 났었던 이야기를 인용해드렸죠. 기자간담회에서 라이브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고 댄스 실력은 특출나 보이지 않았다. 이 멤버들 오죽했으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가수의 활동을 접는 것도 오히려 망신살 당하기 전에 이렇게 가수 활동을 접는 게 이들에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금의 사태가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런 PFT 멤버들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의 뒷배 세력으로 거의 점 찍어져 있는 더기버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더기버스와 어트랙트 소속사의 이 회사 이름에 대한 속뜻이 전혀 반대라는 것을 말이죠. 보세요. 더기버스는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명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남들에게 베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에게는 횡령, 배임, 사기를 쳤고 다른 소속사의 가수를 뺏는 템퍼링, 노래의 저작권을 빼앗아오고 글쎄요.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뺏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홍준 대표님의 이 어트랙트 회사명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끌어들이다, 매혹하다. 직역해보면 한쪽 방향으로 끌어당긴다, 매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는데 일방적인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죠. 대중들의 이런 통일된 응원을 받는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홍준 대표님이 이 어려운 난간 속에 자신을 돕는 사람들, 대중들, 나아가서는 투자자까지 이것이야말로 인복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 놀라운 건 이 전홍준 대표님의 아버님이 국가유공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형님분도 다시금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자, 서울대학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서울대요? 맞습니다. 그 서울대입니다. 이 서울대 명예교수의 중어중문학과에 바로 전홍준 대표님의 친형 되시는 전형준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로 이렇게 재직기간 1999년부터 2022년 2월 28일 작년까지 재직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일반 누리꾼들, 대중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와, 정말 집안 자체가 남다르구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고 친형되는 형님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을 했고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 정의는 구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 이런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반푼이라고 지금 비판받고 있는 PFT 멤버들의 현재 평가 더기버스의 평가와는 완전 대비되는 정반대의 평가를 전홍준 대표님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PFT 멤버들을 응원하는 일각에서는 그러한 헛소리도 나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워낙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그 어린 피프티 멤버들을 완전 바보로 만들었고 범죄자처럼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런데 무슨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걸까요? 나와 있는 팩트만 가지고 나열을 했을 뿐인데 정의 구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그 팩트 자체가 정의롭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다 보니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평가는 더욱더 나락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워너뮤직 코리아의 글 기억나십니까? 제가 바로 어제 전달드렸는데 워너뮤직 진짜 좋은 회사였다. 괜히 또 이야기를 꺼내면 난리를 치니까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미담이라는 건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남들 모르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미담이다. 그러면서 워너뮤직 코리아가 정말 좋은 회사였다. 이건 마치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피프티 멤버들을 워너뮤직이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미담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워너뮤직 코리아가 뒷배 세력이 아니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글을 작성한 세계 포식자라는 닉네임의 당사자가 자신이 적은 모든 글을 커뮤니티에서 모조리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더기버스 관계자다, 뒷배 세력의 누군가다, 피프티 멤버들의 관계자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게도 그 이야기 저와 같은 유튜버들 나아가선 누리꾼들 사이에서 확산되자마자 이 세계 포식자라는 당사자는 모든 글을 삭제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악질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썼던 사람인데 저 글이 캡처당한 이후 대부분의 글을 삭제했다. 꾸준히 살펴본 바 정말 더기버스의 직원으로 보여진다. 그동안의 말투, 논리를 펼치는 형태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쪼 러브 5050 기억나십니까? 그 트위터 계정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 소셜 계정 말입니다. 혹시 그 당사자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 이 워너뮤직 코리아와 피프티 멤버들 더기버스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날에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유튜버를 통해서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단독 인터뷰 정말 큰 건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판도를 뒤바꿔버릴 상황이 하나 존재한다. 근데 이건 어트랙트가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어트랙트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리꾼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판도를 뒤바꿀 만하고 뭔가 어트랙트가 불리한 게 아니라 좀 난감해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건 이거 멤버들이 결국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멤버들이 지금에 와서 복귀하면 지금 걸그룹 오디션 준비 중이죠. 그리고 이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이미 엄청난 소송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멤버들이 갑자기 복귀한다? 이거 뭔가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 중에 이 PPT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복귀 조건을 제시했다, 딜을 쳤다 라는 이야기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자, 이런 말씀도 하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PPT 멤버들이 지금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단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선 돌아온 PPT 멤버들에 대한 엄청난 질타가 국민적으로 터져 나올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댓글에요. 절대 돌아와서는 안 된다. 전홍준 대표님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 쏟아졌는데 사실 전속계약 효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멤버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면 소속사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이 굉장히 단독 인터뷰를 통하여 모든 사태의 판도가 뒤바뀌고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 멤버들이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러한 말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전직 기자나 현직 기자가 봤다라는 치명적인 증거, 난감하다, 이러한 이야기는
자, 템퍼링의 사태를 놓고 보면 이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의견 교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템퍼링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템퍼링 사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피프티, 만약 서로 만나 교류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템퍼링 형태로서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프티와 더기버스 사이에 서로 교류할 만한 자료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빼박 의견 교류를 한 것으로 템퍼링 공범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제시하게 된다면 결국 피프티 멤버들마저도 템퍼링의 공범으로서 확정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전홍준 대표님은 아직까지도 멤버들에게 연락하여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이 멤버들이 돌아와도 난감하고 만약 돌아오려고 하는 와중이건 돌아오지 않고 항고소송을 이야기한 것처럼 항고소송에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피프티 멤버들의 공범 증거가 만약 확보가 된 상태라면 이거 결국 멤버들까지 다 한 번에 구속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성향상 그것을 원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홍준 대표님은 이때까지 멤버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입장만을 표출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멤버들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템퍼링 사태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뭐 그게 엄청난 핵심 자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그런 정황이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법적으로는 템퍼링 공범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결정적이고 굉장히 치명적인 증거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 워딩에서 보여지는 것만 놓고 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번, 멤버들이 돌아오는 상황. 2번, 멤버들이 공범 증거가 확정되었는데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 강력한 형사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그리고 둘 중에 어떤 상황일 때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엄청난 뒷배 세력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